저크 베이트를 가지고 한번 공략해 보고 있습니다. 연안에 나 있는 갈대 그리고 수초 계속 걸리면 생기는데 입질은 없네요. 지금 저크 베이트를 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봄철 저크 베이트는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계 수심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봄 베스는 깊은 곳에서 천천히 올라와서 이제 어느 정도 얕은 곳을 의식을 하게 됩니다. 바닥층을 기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떠서 회유를 하다가 얕은 곳에 장애물 옆에 붙어있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오래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트래블 훅이 달려 있어서 야근 입질도 대응이 가능한 저크 베이트가 굉장히 이제 효과적인데, 보통은 저크 베이트 낚시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는 내용이 뭐냐, 내 액션이 좋지 못해서 물고기를 못 낚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상황이 맞아떨어지고 그날 베스의 컨디션, 베스가 유영을 하는 수심층과 내 저크 베이트의 수심층이 맞다라면 크게 액션이 현란하지 않아도 충분히 물고기를 낚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저크 베이트고, 보통은 1m, 2m, 3m 정도 저크 베이트가 한계 수심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워킹 낚시에서 낚시를 하실 때는 한 2m 정도 들어가는 저크 베이트를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깊은 데서 던져서 얕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낚시를 하기 때문에, 립이 길고 한계 수심이 깊게 들어가는 애들은 밑걸림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워킹 낚시에서 저크 베이트를 운용을 하실 때는 상대적으로 립이 짧은 2m권 정도, 그러니까 립 길이가 한 2cm 정도 되는 그런 저크 베이트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크 베이트의 액션을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액션이 있는데, 릴링. 자, 저크 베이트는 저킹이나 트위칭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릴링, 릴을 감는 동작이죠. 릴링을 계속 쭉 하다가 고기가 있을 만한 위치에서 딱 정지, 그리고 다시 릴링.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크 베이트는 한 1m 정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m 정도에서 정지를 하면 딱 떠오르지도 또 가라앉지도 않는 서스펜드 타입의 저크 베이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릴링. 그러면 꼬리를 살짝 흔들면서 이렇게 운용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릴링. 그리고 정지. 정지하는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릴링. 자, 어느 정도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그날 상황에 따라 베스의 컨디션이 릴링을 했을 때 반응을 해준다라면 이렇게 릴링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트위칭. 자, 트위칭이 어떤 액션이냐, 저크 베이트가 이렇게 있다.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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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 트위칭. 여유줄을 충분히 주고, 여유줄을 물에 친다라는 느낌으로. 딱. 정지. 딸깍.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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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여기서 중요한 건 여유줄이 없으면 루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내 앞쪽으로 당겨져 오는 겁니다.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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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 이렇게 와야 되는 루어가 그냥 쭉 끌려온다라는 거죠.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딸깍, 딸깍, 딸깍. 정지. 딸깍, 딸깍, 딸깍. 정지. 번쩍, 번쩍, 번쩍. 번쩍, 번쩍, 번쩍.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제가 지난번, 작년도에, 민호에 대해서 촬영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핸들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로드를, 손은 가만히 있고, 로드를 탕, 로드를, 오른손을 치는 겁니다. 손은 가만히 있고, 오른손으로 여유줄을 물에다 가른다.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여유줄을 많이 주고 트위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린 속도로 많은 그런 다트 액션, 트위칭 액션을 만들어내면서 번쩍번쩍거리면서 지금 앞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을 만한 곳에서 정지. 여유줄을 만들어 놓고 정지. 자, 물을 가른다라는 느낌으로. 자, 왼손은 가만히 있고 로드를 쥔 오른손을 가지고 저킹을 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액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강하게 칠 필요 없어요. 로드 팁을 이용을 해서 순간적으로 회초리를 물에 치듯이 앞쪽에 와 있다라면 그때는 이제 앞에 걸리기 때문에 로드 팁을 위로 하고 감으면 되겠죠. 자, 저는 지금 우측 방향을 쳤는데 한번 왼쪽 방향을 공략을 할 때 손동작. 자, 던졌습니다. 반대죠. 릴링은 거의 안 합니다. 모든 액션은 로드를 쥔 오른손으로. 릴링은 줄이 너무 많이 쳐지게 되면 그때 쳐진 만큼만 감아드린다는 것. 자, 저크베이트, 트위칭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바로 여유줄입니다. 빨리 오면 안 되겠죠. 많은 번쩍거림을 만들면서, 최대한 많은 번쩍거림을 만들면서 스트라이크 존, 입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을 최대한 넓혀주는 게, 그게 바로 핵심이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바로 스테이, 정지. 정지를 하게 되면 딸깍딸깍딸깍 하면서 딱 정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지금 공략 수심이 1m라면 1m보다 아래에 있던 고기가 올라와서 때릴 시간도 있고, 옆쪽에 떠있던 고기가 진입을 해서 때릴 그런 시간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공격 시간을 주는 겁니다. 정지를 통해서. 자, 저는 지금 금색의 저크베이트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곳에 물색이 어느 정도 탁해서 금색을 사용을 합니다. 맑은 물일 때는 은색이 좀 더 효과적이겠죠. 왜냐? 맑은 물에서는 햇빛의 투과가 그만큼 잘 될 테고, 금색보다는 은색이 더욱더 번쩍임이, 플래싱, 번쩍임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2가지 정도 컬러를 선택을 해서 낚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트위칭. 자, 여유줄 충분히 주고, 자, 보시면 제 라인이 지금 물을 가르는 정도, 그 정도의 힘으로 지금 액션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휘둘러도 무리가 없어요. 제가 지금 사용을 하는 로드는 저크베이트를 운용을 하기에 가장 좋은
형태의 팁이 어느 정도 부드럽고 핸들 부분, 여기 뒤쪽 부분이 짧은 그런 로드입니다. 왜냐? 인위적으로 내가 액션을 만들어내서 입질을 받는 루어이기 때문에 뒤쪽이 길어버리면 불편하죠. 그래서 저크베이트를 운용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 너무 긴 로드 말고 약간 짧은 미디움 라이트에서 한 미디움급 정도의 액션의 로드를 사용을 하시면 좋고, 일단 이 저크베이트를 선택을 하실 때 이 기준을 두는데 베이트 로드 기준에서 한 10g 전후, 한 10에서 15g 사이의 무게, 그 정도의 저크베이트를 선택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캐스팅을 하실 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 그거보다 더 가볍다, 요렇다라고 하시면 스피닝을 운용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저크베이트라는 루어가 생각보다 잘 안 날아가요. 그래서 굳이 너무 가볍고 작은 루어를 운용을 하실 때는 베이트 로드가 아니고 스피닝 로드로 운용을 하셔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무조건 베이트 로드다, 이런 개념은 버리시고 무게에 따라서, 캐스팅 비거리에 따라서 로드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금 1m권 들어가는 저크베이트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여기 약간 밋밋한 장소이기 때문에 1m권을 들어가는 저크베이트를 운용을 하지만, 깎아지는 장소, 조금 더 수심이 많이 격차가 많은 장소에서는 2m권, 3m권 들어가는 저크베이트를 운용을 해서 더 느리게 운용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고기가 3m가 아니고 4m, 5m, 6m에 있더라도 햇빛이 충분히 투과가 되고 고기들이 떠서 유형을 하고 어느 정도 활성도가 있다라면, 내 저크베이트는 3m 밖에 안 들어가지만 밑에 있는 고기가 올라와서 먹이 활동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첫 번째로 벌어지고, 서스펜드 미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온이 한 13에서 15도 정도에서 딱 정지가 되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온이 낮기 때문에 정지를 하면 루어는 아주 천천히 가라앉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지 동작이 베스가 있는 수심층까지 내 루어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심이 어느 정도 나오는 장소에서는 스테이, 정지 동작을 좀 길게 가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 정지 동작의 기준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30초 정지를 했을 때 입질이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정지 없이 굉장히 빠른 저킹이나 트위칭을 했을 때 덜컥 하고 물고기가 잡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날 상황에 맞게 정지 동작의 시간을 가져가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트위칭의 이제 동작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저킹은 어떤 거냐? 저킹은 영문으로 봤을 때 강하게 끌어치다, 이게 바로 저킹인데, 저크베이트라고 해서 보통 저킹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로 하는데, 트위칭보다 조금 더 강한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위칭이 딸깍이라면 저킹은 쫙 더 큰 동작입니다. 그래서 저킹을 할 때는 조금 더 큰 폭으로 여러분들이 액션을 주면 되는데, 굳이 뭐 저크베이트라고 해서 강한 저킹이 무조건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뭐 고기들의 활성도, 어떤 공격력이 큰 동작에 입질이 들어온다면 저킹이 유리하겠지만, 그 이외의 동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워킹 낚시를 통해서 낚시를 할 때는 트위칭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저킹 같은 경우에는 트위칭이 딸깍 요 정도의 액션이라면, 저킹은 조금 더 큰 동작입니다. 쫙. 저킹을 강하게 땅 하고 쫙 하고 딱 정지. 그 정지는 바로 장애물 옆에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입질을 한번 기다려 봅니다. 줄을 팽팽하게 해 놓는 게 아니고 줄을 느슨하게 해서 최대한 루어가 정확하게 정지를 해 있을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죠. 줄은 느슨하게, 내 루어에 내 라인, 내 줄의 영향을 최대한 안 가지게 해야 됩니다. 입질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톡 하고 쭉 물고 가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번 저킹에 울컥하고 무게감이 실립니다. 웜처럼 토독 이런 입질은 잘 안 들어오죠. 저크베이트를 이런 봄에 이제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일반적으로 입질이 짧을 때
웜 낚시를 쓴다, 상황이 힘들 때 소프트 베이트를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반대로 상황이 어려울 때, 물고기에 숏바이트, 짧은 입질이 많을 때 트래블룩, 이렇게 바늘이 많이 달려있는 저크 베이트를 쓰면 툭 치는 동작만 해도 이끌림이 되기 때문에 소프트 베이트 낚시를 하다가 뭔가 반응은 계속 오는데 입끌림이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저크 베이트를 또 운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봄철의 저크 베이트, 이런 봄철에는 무조건 민노우다, 봄에는 민노우다, 이런 공식 이전에 왜 민노우가 잘 되는지, 왜 민노우가 봄철에 먹히게 되는지, 그런 이론부터 알고 낚시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민노우를 어디에 쓸지, 어떻게 쓸지, 어떤 민노우를 쓸지 여러분들이 선택만 정확하게 하고 그 상황에 맞게 운용만 하시면 어떤 정확한 액션, 화려한 액션, 그런 액션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필드의 상황, 베스의 컨디션, 베스의 유형층, 그리고 내가 공략하는 수심층만 정확하게 선택을 하셔도 충분히 민노우로 물고기를 낚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민노우를 사용을 하실 때 라인의 굵기는 저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굵은 라인을 선호를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저킹이나 트위칭을 할 때 라인을 갖다 이제 물을 가른다라고 했는데, 라인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그 동작이 섬세하고 딱 칼같이 딱딱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디움 라이트급에, 미디움 라이트에서 미디움급에 한 10파운드 정도 굵기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다소 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봄철에 입질 받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민노우의 액션이라든지 비거리라든지 이런 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라인을 한 호스 정도 가늘게 쓸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저크 베이트를 사용을 하실 때 여러분들 라인을 너무 두껍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루어 액션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일단 잘 안 날아가고, 저킹이나 트위칭을 했을 때도 굉장히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라인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얇게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킹 동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칭과 저킹을 한번 섞어 볼게요. 자, 게싱을 했습니다. 트위칭, 트위칭, 저킹. 트위칭, 트위칭, 저킹. 트위칭, 트위칭, 저킹. 쿵, 짝짝, 쿵.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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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쿵. 이런 식으로 박자를 만들어서 낚시를 하면은 굉장히 편하고 재밌게 낚시를 즐길 수가 있죠. 거의 대부분의 입질은 정지 동작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저킹이나 트위칭이 좀 부자연스럽고 힘이 든다라고 하시면 굳이 저킹이나 트위칭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릴링을 하다가 고기가 있을 만한 장소에서 딸깍딸깍, 그리고 정지, 그리고 릴링을 하다가 고기가 있을 만한 장소에서 딸깍딸깍, 요 정도의 액션만 해도 충분히 민노우로 물고기를 낚을 수가 있습니다. 현란한 액션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고기가 있을 만한 장소, 고기의 수심층을 선택을 하고 그 포인트에서 눈앞에서 번쩍거리는 플래싱만 만들어주고 딱 정지를 해주는 게 바로 민노우 운영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낚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킹을 아래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옆으로 해야 되나요? 위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편하신 대로 본인이 저킹을 하는 방향이라든지 높이, 저킹을 하는 로드는 개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본인이 라인을 물에 회초리 치듯이 쳤을 때 가장 편한 자세에서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던졌을 때 조금 부자연스러운데, 자, 왼쪽으로 던졌을 때 조금 부자연스러운데 왼쪽으로 던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요줄을 충분히 주고, 릴링은 쳐진 내 라인을 살짝만 감아주는 정도, 그리고 손에 힘을 빼고 간결하게 있을 만한 위치에서 정지, 다시 저킹이나 짧은 트위칭을 하다가 한 번씩 저킹을 딱
그리고 정지. 짧은 트위칭을 하다가 저킹을 하고 딱 정지. 그리고 여유줄을 만들어주는 이 동작이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킹이나 트위칭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제 로드는 뭔가 불안합니다. 힘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거의 대부분 여유줄 없이 낚시를 하시는 겁니다. 여유줄을 물에 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킹이나 트위칭을 하시면 저항이 크게 안 걸립니다. 그래서 크게 힘이 안 드는데 여유줄 없이 팽팽한 상태에서 저킹이나 트위칭을 하면 립에서 만들어내는 저항을 고스란히 로드가 다 받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죠. 이제 그런 분들은 여유줄만 만들어 놓고 액션을 줘도 굉장히 손쉽게 루어의 액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저크 베이트가 잘 먹히는 이유, 그리고 저킹이나 트위칭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고, 또 저킹이나 트위칭을 내가 잘 못했을 때는 릴링, 그리고 정지 동작 이후에 한번 자극을 한번 또 줘보고 다시 릴링 하는 이런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 이 저크 베이트는 하드 베이트입니다. 한계 수심이 정해져 있는 하드 베이트이기 때문에 그날 필드의 상황이 고기가 어느 정도 상층부에 회유를 하는, 떠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사용을 했을 때 좋은 효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하드 베이트다 보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시면 손실이 많습니다. 처음에 낚시를 하실 때는 바닥의 지형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또 낚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크 베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는데, 더 자세한 내용 조만간에 한번 저크 베이트로 직접 낚시하는 모습까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바티스 컴퍼니 아이로드 프로스텝 배정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차후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저크 베이트 한번 심층 분석을 해서 실제로 낚시하는 모습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